옛날 옛적 한국에 안동이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식인과 학자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수라는 젊고 총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수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그의 지혜와 성품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지 않았습니다. 안동의 북쪽에는 크고 푸르른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매년 음력 7월 보름에만 피어나는 신비로운 연꽃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꽃은 천년 묵은 학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 꽃을 손에 넣는다면 천하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수는 이 전설을 들을 때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싶었지만 동시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는 자신의 꿈에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에게 연꽃을 찾아 찢어진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되돌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서자 이수는 다음 해 음력 7월 보름날에 연꽃을 찾기 위해 연못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물결 위로 달빛이 흔들리는 그 연못은 신비함을 더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연꽃이 피어나자 이수는 연꽃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꽃이 이수의 손에서 풀어지며 환한 빛과 함께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학자의 영혼이 담긴 연꽃이라며 이수를 시험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가 진정으로 지혜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철학적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수는 그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찾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순수한 열망에 감탄한 여인은 이수에게 연꽃의 비밀을 전수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화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이후로 더욱 정진하여 안동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훌륭한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 안동은 여전히 고요함 속에 깊은 지혜가 흐르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수와 연꽃의 전설은 연못과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에는 신비로운 바위와 그 아래 깊고 푸른 바다가 있었다. 이곳은 동화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 듯한 곳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전설과 이야기가 넘쳐나던 마을이었다. 한 마을의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어부 영수가 있었다. 그는 늘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특히 어두운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었다. 영수는 다른 어부들처럼 두려움의 집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나아갔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며 고기를 잡던 중 영수는 우연히 큰 바위 근처에서 빛나는 조가비를 발견했다. 조가비는 반짝이는 푸른 빛을 발하며 마치 한 마리의 작은 별이 바다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영수는 조가비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바닷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이 조가비는 바다 용왕의 딸이 마법을 쓴 특수한 조가비로 바다의 생명과 연결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용왕의 딸 연화는 인간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며 가끔 자신의 조가비를 사용해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곤 했다. 그녀의 조가비를 우연히 손에 넣은 영수는 바다와 연결된 특별한 능력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의 꿈이었다. 영수는 밤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웅장한 성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를 꿈꿨다. 소녀는 꿈속에서 영수를 바다의 성으로 인도하며 자신을 연화라 소개했다. 그들은 함께 바다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며 바다 생명체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마침내 영수는 연화의 안내에 따라 꿈속의 성에 도착했으며 현실에서도 같은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위 아래로 들어가 보니 실제로 바다 중턱에 거대한 성이 존재했고 성 안에서는 연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고 연화는 자신이 인간 세상을 동경하여 조가비를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수는 숙고 끝에 조가비를 연화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고 그 순간 바다의 평온이 찾아왔다. 용왕은 영수의 정직함과 용기를 높이 사부해 마을에 풍요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울진의 바다는 사시사철 풍요롭고 기름진 어장이 되었으며
주민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게 되었다. 영수와 연화의 우정은 이후로도 지속되었으며 그는 자주 바다를 방문해 연화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로 인해 울진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아래 숨겨진 비밀을 알고는 전하지 않고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바다와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울진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어우러져 언제나 행복과 풍요가 넘치는 마을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금산이라는 평화로운 지역에 울창한 황금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계절 내내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사람들은 이곳을 황금숲이라 불렀다. 숲의 중심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매일 첫 번째 햇살이 닿을 때마다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며 사람들에게 치유의 물을 제공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숲은 점점 잃어가는 마법과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그때 금산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용감한 소년 민수가 나타났다. 민수는 숲을 그리워하며 마법의 연못이 왜 점점 약해지는지 알아보려고 결심했다. 그는 마을 장로들로부터 마법의 연못 깊숙한 곳에 숨겨진 황금의 핵이라는 물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못의 마법은 이 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했다. 민수는 숲 깊숙이 들어가 황금의 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숲속에는 친절한 요정, 수다스러운 까마귀, 지혜로운 올빼미 등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민수에게 길을 안내하고 조언을 주었다. 특히 요정들은 민수에게 마법의 숲이 회복되려면 숲의 생명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여정 중간에는 그는 어두운 협곡과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속에는 숲을 되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랐고 그 열망이 그를 끝까지 나아가게 했다. 드디어 황금의 핵이 있는 동굴에 도착한 민수는 오래된 봉인이 황금의 핵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봉인을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했는데 민수가 지금까지 길러온 친구들의 지지와 그의 확고한 믿음이 그를 도와주었다. 결국 민수는 봉인을 풀고 황금의 핵을 회복시키게 되었다. 황금의 핵이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자 마법의 연못과 숲 전체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숲은 더욱 더 밝게 빛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다. 민수는 숲이라는 자연과의 조화로움,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파했다. 금산의 황금숲은 다시 그 아름다운 빛을 되찾았으며 민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랫동안 전설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황금숲을 찾아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민수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한국의 진도라는 곳에 한 힘센 소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습니다. 준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걸음도 가볍게 바닷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어부로서 그 바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준수는 일찍부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기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칼날 같은 파도는 사나웠고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수는 배를 몰며 이렇게 악천후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는 자기가 잡은 모든 물고기들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고 진도의 바다를 지키는 용왕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놀란 준수는 물고기를 놓아주길 원했지만 용왕의 아들은 그를 크게 칭찬하며 특별히 용궁으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이 초대를 승낙하고 용왕의 아들을 따라서 깊은 바닷속 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궁은 진주의 벽과 상으로 장식된 꿈속에서만 보던 바다 세상이었습니다. 용왕은 준수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바다를 잘 돌봐준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준수는 멋진 옷과 식사를 대접받고 신비로운 물고기들과 함께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 준수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그의 충직함을 칭찬하며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 바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의 조약돌이었습니다. 준수는 용왕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준수는 진도 바다의 전설적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조약돌 덕분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바다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진도 지역의 유명한 동화가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왕과 준수는 긴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진도의 바다는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유지하며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준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바닷가에 나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애로운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도의 노래가 끊이지 않던 푸른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산들이 함께 어우러진 진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던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다 속 깊이에 잠들어 있는 전설의 해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마는 바다의 신령으로서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대지를 풍요롭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전해졌습니다. 해마의 능력 덕분에 진도의 땅은 언제나 비옥하며 풍성한 어획량이 마을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마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존재를 굳게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농부의 가족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해마에 대한 전설을 어린 아들 호석에게 들려주며 자랐습니다. 호석은 자신의 눈으로 전설의 해마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들을 탐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던 호석은 매일 밤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석은 비밀스러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길고 고요한 바닷길을 따라가다가 눈부신 빛을 내뿜는 해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해마는 호석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호석아,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호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그 말을 듣고 해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호, 그대의 마음은 맑고 진실하구나. 그러면 내가 가진 마법의 힘을 잠시 너에게 빌려주마. 그 힘으로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라. 해마는 자신의 빛나는 비늘 2개를 호석에게 건네주며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호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꿈 이야기를 가족에게 전했고 부모님은 아들의 이야기에 감명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석은 해마의 비늘 덕분인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나가서 보니 마을의 바다와 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손으로 얻은 수확물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마을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호석은 해마의 비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동화로 남겨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해마의 존재와 마법은 진도의 땅에서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언제나 해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도의 해마 전설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야말로 진도의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